아직도 월급 타령입니까? 당신 옆자리 김 차장이 3년 만에 아파트 등기 칠 때 당신은 쿠팡 새송 알람에 설레고 있었죠? 이건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 뇌가 가난뱅이 전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고장난 데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벌어도 다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셨습니까? 가구 순자산 중위가 3억 4,456만 원, 상위 10%는 1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위 20%와 하위 10%의 자산 격차가 무려 44.9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이 40년 일해도 당신은 3천만 원 모을 때 그들은 13억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능력 차이도 아니에요. 전두엽 사용법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당신 뇌는 5분 뒤면 다시 배달 앱을 켤 테니까요. 하지만 반 1%의 가능성이라도 믿는다면 지금 당신의 망가진 전두엽을 직시하십시오. 이 영상은 중간에 끄는 순간 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설계된 영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두엽은 정보가 아니라 연결된 행동 묶음으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끝까지 못 보면 당신은 좋은 말이네 까지만 가고 돈은 계속 예전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전두엽이 뭐냐? 우리 뇌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부위인데요. 여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영역입니다. 계획 세우고 결정 내리고 충동 억제하고 미래 예측하는 모든 고등사고가 여기서 일어나요. 서울대 의대 뇌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두엽은 우리 뇌 전체 부피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인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거의 안 쓰고 어떤 사람은 최대치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최근 수년간 축적된 fMRI 뇌영상 연구들을 보면 고소득자 그룹과 일반 소득자 그룹의 전두엽 활성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고소득자 그룹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전두엽 관련 영역의 활성도가 더 높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뇌가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고를 때 그들의 전두엽은 이미 다음 분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영상 끄는 사람과 끝까지 보는 사람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불편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자뇌와 가난뇌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보상 지연 능력입니다. 197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시작된 마시멜로 실험. 다들 아시죠? 어린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 놓고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했을 때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더 성공했다는 그 유명한 실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기 추적 연구 결과 어렸을 때 보상을 지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전두엽의 충동 억제 회로가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저축률이 2020년 15.3%에서 2025년 4.1%로 폭락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무너진 겁니다. 이유가 뭐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소비 채널이 당신 뇌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배달앱, 온라인 쇼핑 라이브 방송.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뭐든지 바로 옵니다. 당신 전두엽이 보상 지연을 연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뇌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뇌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보상을 늦춰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지금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 당일 배송 안 쓴다고. 무조건 일반 배송으로 주문하고 3일을 기다린다고요. 미친 짓 같죠? 근데 이게 전두엽 훈련입니다. 기다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하지만 한 달만 이렇게 하면 뇌가 바뀝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뇌가 장기적 보상을 계산하는 대로 재구조화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새벽 배송 버튼 눌렀죠? 그래서 당신 통장이 그 모양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손실회피 편향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전망이론. 다들 아시죠?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 고통이 2배 정도 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뇌의 기본 설정으로 박혀 있어요. 생존 본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장기 통계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기관과 외국인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수익난 주식은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고 손해본 주식은 큰 손실이 나도 안 팝니다. 이게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에요. 뇌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마이너스 20% 물린 주식 붙들고 있는 이유는
인내심이 아닙니다. 전두엽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손실은 빨리 끊고 수익은 끝까지 가져가요. 최근 뇌영상 연구들을 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은 편도체라는 공포 중추가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근데 투자 고수들은 달랐어요. 손실 상황에서도 편도체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뇌는 손실을 손실로 느끼지 않고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주식 떨어질 때마다 잠 못 자는 이유는 심약해서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편도체가 듣기 싫다며 종료 버튼으로 손을 까닥이고 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부자가 못 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전두엽의 나약함이 지금의 통장 잔고를 만든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 주식 앱 열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봅니다. 근데 빨간색 오른 종목만 보지 마세요. 파란색 떨어진 종목을 일부러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지금 마이너스 5% 손실이구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만약 감당 가능하면 이렇게 추가로 말해요. 괜찮아. 이건 내 전략 범위 아니야. 만약 감당 불가능하면 즉시 손절하는 거죠. 이 훈련을 30일간 반복하면 여러분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 연결 회로가 재편됩니다. 처음엔 손실 보면 심장이 쫄깃하고 식은땀 나지만 3주차 넘어가면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요. 마치 날씨 예보 보듯이 그냥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두엽이 강화된 상태예요.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손실을 이해한 사람이지 손실을 통제하는 뇌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기회 포착 속도입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성공한 투자자나 기업가들은 일반인에 비해 의사결정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판단 시간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중요한 건 빠르게 내린 결정의 정확도가 오히려 높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전두엽의 직관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영역은 과거 경험과 패턴을 순식간에 검색해서 최적해를 찾아냅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논리적 분석 영역을 주로 썼는데 여기는 하나하나 따져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래.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전두엽입니다. 당신이 메뉴판 보고 10분 고민하는 건 신중해서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느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분석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수천 번의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뇌의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프로 바둑 기사가 한 수를 두는데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두엽의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쿠팡 초기 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린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창업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 안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무 준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 오랜 기간 수백 개 회사에 투자하면서 쌓은 데이터베이스가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업자의 말투, 표정, 사업 설명 방식이 성공 패턴과 일치하는지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된 전두엽의 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의도적으로 빠른 결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당 메뉴판 받으면 짧은 시간 안에 주문하기, 옷 쇼핑할 때 빠르게 사거나 안 사거나 결정하기, 뉴스 기사 제목 보고 빠르게 읽을지 말지 판단하기. 이런 작은 결정들을 빠르게 반복하면 전두엽의 결정 회로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후회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천천히 결정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분석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거든요. 당신이 30분 고민해서 산 옷과 3분 만에 고른 옷, 만족도 차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30분을 낭비했을 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건데? 라는 생각 들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걸 실제로 바꾸는 30일 훈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훈련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반만 작동합니다. 지금 나오는 건 부자들이 절대 설명 안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실패에 대한 뇌의 반응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연쇄 창업가들과 일반인들에게 똑같이 실패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겪게 했을 때 뇌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실패 경험 후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크게 감소했어요. 즉, 실패를 경험하면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한번 크게 손해보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셧다운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쇄 창업가들은 정반대였어요. 실패 직후 오히려 전두엽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면서 뇌가 더욱 활성화된 거예요.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뇌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연세 창업가들은 특정 뇌 영역 간의 연결이 훨씬 강했어요. 실패 경험이 즉시 학습 데이터로 전환되어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실패하면 그냥 고통스러운 감정만 남는데 이 사람들은 실패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추출해서 뇌에 저장해요.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발표한 창업 통계를 보면 첫 번째 창업의 5년 생존율보다 두 번째 창업의 5년 생존율이 2.4배 높습니다. 세 번째 창업은 더욱 올라가고요.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 배민 전에 여러 번 창업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에서 배운 게 배민의 성공 비결이 됐다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학습으로 바꾸는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실패나 손실이 생기면 그날 저녁 자기 전에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첫째,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나?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쓰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걸 감정의 언어화라고 부르는데 막연한 실패감을 구조화된 언어로 바꾸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두엽이 통제권을 되찾아요. 이걸 30일간 반복하면 여러분 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가 곧 성장이라는 걸 뇌가 학습했기 때문이죠.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그냥 술 마시고 이지를 하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훈련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장기 목표 설정 능력입니다. 해외 장기 추정 연구를 보면 MBA를 졸업한 학생들 중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서면으로 작성했던 그룹의 평균 자산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단순히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어화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전두엽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전두엽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목표가 모호하면 전두엽이 계산을 못해요. 막연히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2029년까지 순자산 10억 만들기. 이게 목표입니다. 숫자와 기한이 있어야 전두엽이 작동해요. 한국은행이 2025년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상위 10%는 11억 4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장기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대부분 서면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함만 있는 거죠. 이게 44.9배 자산 격차의 시작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최근 뇌영상 연구를 보면 명확한 재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소비 결정을 할 때도 전두엽이 개입해서 계산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가 제품을 보는 순간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갖고 싶다는 감정만 생기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 금액이 내 장기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뇌를 만들까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2030년 1월 1일 나의 순자산은 정확히 얼마다? 구체적인 숫자를 쓰세요.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에 나는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2027년에는? 2028년에는? 연도별로 쪼개세요. 그 다음 올해 목표를 12개월로 나눕니다. 1월에는 얼마, 2월에는 얼마. 이렇게 쪼개고 나면 뇌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구나. 그럼 이 소비를 할 수 있나 없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 용어로 목표 위계 구조화라고 부르는데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면 쪼갤수록 전두엽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한 달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신기하게도 2주차부터 불필요한 지출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참는 게 아니라 안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뇌가 그 돈을 쓰는 게 내 목표에 반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률 4.1%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자뇌와 가난뇌의 5가지 핵심 차이입니다. 보상지연, 손실극복, 빠른 결정, 실패학습, 목표 설정. 이 5가지가 전부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5가지는 모두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30일 훈련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시청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 만에 저축액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 중 5명만 끝까지 합니다. 나머지 95명은 3일 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세상엔 5%의 부자와 95%의 들러리가 있는 겁니다. 1주차는 기초체력 만들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전두엽을 깨우는 게 목표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명상을 하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들숨, 날숨만 세는 거예요. 다수의 명상 연구에서 규칙적인 명상 훈련이 전두엽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도 뇌기능 향상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주차에는 소비를 기록하세요. 뭘 사든 얼마를 쓰든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팩트만 적어요. 오늘 커피 5,000원, 점심 22,000원, 택시 8,000원. 이렇게요. 이걸 왜 하냐면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의 자기인식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이게 전두엽의 핵심 기능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 쓰는지조차 모르고 살죠? 그래서 통장이 비는 겁니다. 2주차는 보상지연 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요. 첫째, 모든 온라인 쇼핑은 장바구니에만 담고 3일 후에 구매하기. 장외 배송 절대 금지. 둘째, 편의점 가서 뭔가 사고 싶으면 일단 가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살지 말지 결정하기. 셋째, 카페에서 음료 주문할 때 테이크아웃 대신 매장에서 마시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전부 즉각적 충족을 늦추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답답해요. 당연히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함이 바로 전두엽이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전두엽도 불편함을 견뎌야 강해집니다. 2주차 끝날 즈음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장바구니에 3일 전에 담았던 물건들이 갑자기 별로 안 갖고 싶어져요. 내가 왜 이걸 사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전두엽이 강화된 신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평생 가난한 겁니다. 3주차는 손실 둔감화 훈련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손해본 것들을 리스트업 하세요. 돈만 아니라 시간, 기회, 뭐든지 다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시간에 줄 잘못 서서 10분 허비했다. 주식이 3% 떨어졌다. 사고 싶었던 물건이 품절됐다.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손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0점에서 10점 중 몇 점인가? 대부분 3점 이하일 거예요.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뇌는 손실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점수화하면 객관화가 됩니다. 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니구나를 전두엽이 인식하는 거죠. 3주차 말에는 실제로 손실이 생겨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아요. 주식이 떨어져도 그래? 하고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4주차는 목표 구체화와 실행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기 재무 목표를 정확히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목표를 소리내서 읽어요. 2030년까지 순자산 10억을 만든다. 그러려면 올해 5천만 원을 모아야 한다. 이번 달은 42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자극되면서 전두엽의 기억 회로가 훨씬 강하게 형성돼요. 그리고 4주차에는 매일 저녁 오늘 한 선택들이 내 목표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0점에서 10점 솔직하게 채점하세요. 6점 이하면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고 7점 이상이면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이 자기 피드백 시스템이 전두엽의 자기조절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30일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과장 아니에요.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한 분은 오랜 기간 모으지 못했던 목돈을 짧은 시간 만에 모았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충동 구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고요.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전두엽이 바뀐 결과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당신 통장이 그 모양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두엽 훈련에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예요.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전두엽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아무리 훈련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 7시간 이상 자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고 카페인 섭취는 오전에만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를 보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의사결정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두엽을 훈련해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훈련? 이거 한다고 다 부자 안 됩니다. 100명 중 95명은 3일 하다가 포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엔 5%의 부자와 95%의 들러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영상 끄고 다시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단 한 달이라도 전두엽의 주인이 되어볼 건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전두엽이 바뀌지 않는 한 2026년 말에도 당신의 통장은 지금처럼 처참할 겁니다. 한국은행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저축률 4.2%, 자산격차 44,900.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 전두엽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딱 이 영상에서 말한 것만 하십시오. 만약 한 달 뒤에도 소비 습관, 결정 방식, 돈에 대한 감각이 그대로라면 그때 와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